9월 첫 증시 아쉽게도 하락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럴 땐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행히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을 살펴보고 차트 흐름을 통해 어떤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월 첫 시장 아쉽게도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지지가 되었던 이러한 저점 라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다행히 반등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목선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투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폭이 좀 더 심해져서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완만한 조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절대로 두려워할 만한 조정이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봉을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조정이 0.236 구간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0.382 구간이나 50%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0.236 구간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강력한 상승 대비 정말 완만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 대비 매도세가 약하게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좋은 종목을 사 모으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아서 상승한 섹터가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기자재 섹터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방산주,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 높은 등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모두 매매할 수 없는 등급인 A급 등급을 받았는데요. 조선 기자재 섹터가 A 등급을 받았긴 하지만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나 모레 상승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어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및 조선 기자재 섹터는 A 등급을 받았지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제가 이 두 영상에서 조선주 및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어서 올려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국 군함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담당해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생겨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이슈와 더불어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9조 원 규모의 폴란드의 신형 잠수함 3척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경쟁국으로는 한국과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인데요. 아직은 확률이 4분의 1인 거죠. 자, 올해 안에 우선 협상자 발표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우리나라가 올해 캐나다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다면 폴란드도 한국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확정이 된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겠지만 아직 가능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는 그 가능성인 상태 때 오히려 기대감에 상승을 하곤 합니다. 지금 조선주 및 조선 기자재 섹터들이 바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 상승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드리는 급등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요. 핵심 뉴스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뉴스방에도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에 텔레그램 주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준으로 양음양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에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자, 강한 종목이라면 이런 상한가 종가 위에서 이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고 조정 흐름이 나오고요. 조금 약한 경우에는 이 상한가 종가를 깨고 들어와서 특정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강력한 상승을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짧게 반등만 주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흐름 안에서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15년간 수렴을 하고 위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고 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분봉인데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상승 3파가 좀 더 길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정 4파 구간을 노려봐야 되는데요. 조정 4파 구간이 완만하게 진행이 된 다음에 만약 이렇게 상한가 종가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깊게 들어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조정 기간이 길어졌다가 바닥을 크게 잡고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눌림 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와서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이 종목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반등 전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동방성기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급등 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소개해드렸고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동방성기 이 종목도 오랜 기간 수렴이 끝난 다음에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그 방향으로 더 오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수렴을 하고 위로 올렸기 때문이죠. 자, 이 종목은 이번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났고 오늘 위에서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추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위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눌림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랜 기간 매집 흐름 이후에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 매집 단가 대비해서 아직 수익폭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은 종목이니까요. 급등 전에 나오는 마지막 눌림 조정 구간에 꼭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눌림 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이 안 나오고 하락을 하면은 이런 라인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매수를 하실 때는 분명하게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정하고 그 자리 안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KF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런 바닥권에서 소개를 해드려서 한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지금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팔아먹은 것이라면 팔고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가격에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를 하고 강력하게 상승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매물대에 다시금 올라왔을 때는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삼열 엠텍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KF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려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쉰 다음에 삼열 엠텍처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요. 이번 눌림 조정 구간에서 한번 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KSP입니다. 자, KSP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금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거래가 줄어들은 약한 조정이었고요.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월봉인데요. 이 구간에서 감자가 되는 바람에 거래 정지가 돼서 차트가 약간 왜곡됐지만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쳐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오랫동안 힘을 모은 다음에 이번에 상승을 했고 이 고점 부분에서 상당 기간 힘을 모은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오래된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위로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마치고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약한 조정을 보인 다음에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눌림이 깊어진 다음에 시간을 끈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분할로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요. 내일부터 이 종목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최근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짧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이 무려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강력한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점 라인의 매물을 한번 찔러주고 긴 조정을 보인 건데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구간까지 올라와서 물량 소화를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왔다가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15년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바로 이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런 바닥권에서 강력한 매집이 진행이 된 만큼 자, 이 종목은 최종 물량 소화가 마무리된다면 위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자, 본인만의 타점을 설정을 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타점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내일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 영상에서 정확한 타점까지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장 상황 때마다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타점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별도로 타점방을 만들어서 정확한 진입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점방 들어오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들의 세부 타점까지도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